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어제 너무나도 즐겁게 이제 그 전주, 저번 주에 이제 생일이었어서 너무 즐겁게 생일 선물에 대해서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이크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해갖고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영상만 찍히고. 그래가지고, 아, 요거를 이제 어제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보면은, 막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선물 받은 거 막 자랑을 했는데, 동생들한테 막 선물 받은 거 자랑을 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음량 100%인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원래 계획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녹화로 따로 기록을 해야겠다. 어차피 저거 찍을 때도 저 기록할 때도 시청자가 없었으니까 맨 그거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생각이 번뜩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거지. 이거를 내가 따로 기록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어제니까 다음날 내일의 그 잡담할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오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잡담 컨텐츠를 기획 안 해도 되네? 생각을 안 해도 되네? 딱 요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동생들의 생일 선물을 기록해 보려고 리트라이를 하는 거죠. 리트라이를. 첫 번째는 동생들 선물도 있지만 또 친구의 선물이 있었거든요. 이번 생일 선물이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받았어요. 사촌 동생들이 선물을 많이 주고 친구도 주고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방송 시도하면서 힘내라고 친구가 이제 소고기 선물해줬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맛있게 구워 먹었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 친구가 준 선물인데 소고기 선물을 받는 것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니까 요런 선물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맨날 책 아니면은 문화상품권 친구들한테 받으면은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책은 제가 워낙 책도 구매를 너무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책 좋아하는 걸 알아도 친구들이 네가 무슨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못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책 선물에 대한 기대는 많이 줄었고 뭐 딱히 책 선물 안 해줘도 알아서 잘 사니까 뭐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꾸준히 사니까 읽는 속도는 더뎌도 책 사는 속도는 되게 빠르죠. 그렇게 사니까 이제 책 선물은 됐고 요런 거는 또 먹는 거는 크게 또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요런 거 챙겨주는 거 참 좋아요. 어쨌든 요게 이제 선물 스타트였고 사실 동생들이 선물 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특하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더해진 게 그 동생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 혼자 사는데 이제 제 집에 찾아왔어요. 가족들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집이 이제 두 개인데 두 집안이 있는데 큰 이모네 있고 작은 이모네가 있는데 큰 이모네 이제 여자 사촌 동생 하나랑 그 다음에 작은 이모네 가족들 이렇게 해서 다 찾아왔거든요. 예, 뭔가 그거를 이제 주도한 게 큰 이모네 이제 사촌 여동생이 주도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구심점이 나였던 거지. 얘 순전히 내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너무 기특한 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마치 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한테 손녀가 찾아가듯이 자식이 찾아가듯이 독거 청년인 저한테 이제 사촌 동생이 찾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워낙 그 사촌 동생은
또 제가 기른 정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막 어버큐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또 애정이 남다른데 그렇게까지 챙겨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이제 사준 선물들이 있는 거죠. 소개를 좀 하면은 이걸 이제 이 영상을 딱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동생들한테 보내줄 거예요. 봐라, 니들 덕분에 내가 저책 컨텐츠 하나를 해결했다 하고 또 동생들의 자부심도 또 띄워주고 그러면은 더 많은 선물을 해주지 않을까, 또 이런 욕심도. 농담이고. 요건 이제 그 사촌 여동생 이제 좀 있으면은 대학생이 되는데 요즘에 고산병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고산병 숨도 안 쉬어지죠. 어쨌든 그 사촌 동생이 제가 고래를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손수 고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디테일한 게 제가 혹등고래를 좋아하거든요. 혹등고래를 좋아해서 팔에도 이제 혹등고래 타투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그림도 혹등고래로 딱 그려가지고 줬더라고. 물론 디테일이 약간 아쉽긴 해. 혹등고래면은 이제 혹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좀 참고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이 정성이 또 다르다죠. 또 손수 그려준 거, 그림 그리는 거에 되게 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그려줬다는 게 저를 얼마나, 제가 고래 좋아하는 걸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마음이 너무 다르게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같이 준 선물이 이제 그 티셔츠인데, 요거는 이제 많이 입고 다니죠. 요건 이제 ROKN 코리아 네이비. 제가 해군 출신이라 예전에 요 비슷한 옷을 줬었어요. 그 육군 옷으로 줬는데 그거는 사이즈도 일단 좀 작고 95 사이즈. 당시에는 멸치여서 맞았는데 요즘에는 살이 쪄가지고 그게 작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군 거를 주니까 제가, 난 해군 출신인데 왜 육군 거를 주냐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좀 걸렸었나봐. 이번에는 딱 해군 거를 사갖고 와서 자기가 이제 해군 거 샀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것까지 신경 쓴 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포장 뜯어가지고, 원래 옷을 세탁을 안 하면은 바로 안 입는 편인데, 시착 아니면 안 입는 편인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장 뜯자마자 그냥 바로 입고 그날 이제 생활을 했죠. 이제 세온 냄새는 페브리즈 같은 섬유 탈취제 뿌려가지고 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또 사이즈도 110이어서 아주 넉넉해서 되게 편해요. 통풍도 잘 되고 운동할 때 입어도 좋고 그냥 잠옷으로 입어도 좋고. 이게 이제 고산병 여동생이 준 선물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오자마자, 예전에 6월 방송 전에는 뒷머리를 목덜미까지 길러가지고 파마를 했었거든요. 그런 헤어를 하고 있다가 그 여동생이 본 거는 이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방송하면서 머리를 잘랐는데 커트한 모습을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더니 칭찬을 너무 해주더라고. 머리 자르니까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잘생겼냐. 또 제가 또 그런 또 칭찬 좋아하는 나이라, 30대 초중반이면 칭찬이 고플 나이죠. 30대 초중반의 독거 청년이면 칭찬이 많이 고픈데, 또 그 칭찬을 또 제가 마음으로 길렀던 이 사촌 동생이 해주니, 그래가지고 어제 잠을 좀 설쳤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서 머리부터 자르고 왔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한데, 요렇게 짧게는 잘 안 자르는데 여기서 또 기르면 되니까 동생 말을 잘 듣는 또 오빠 노릇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촌 동생 중에 이제 작은 이모네 이제 사촌 동생은 또 초등학생 둘인데 남자 여자애가 있어요. 그 남자 사촌 동생은 제가 레고를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항상 같이 이제 저번에도 레고 블록을 한번 같이 조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레고는 좀 비싼 가격이잖아요.
어른이 봐도 싸진 않은데, 원래는 해리포터 시리즈나 이제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사려고 했대요. 근데 가격을 찾아보니까 다 20만원이 넘더래. 조금 좀 조립할 만한 거는 대부분 5, 6만원 막 이러니까, 또 콜라보 한 거는 그만큼 그 밸류가 있어가지고, 그만큼이 더해져서 브랜드 밸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싸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레고는 사주고 싶은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걸로 골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에서 2만 얼마짜리 중국산 블록으로 이제 딱 골라줬더라고. 근데 물량이 굉장하다. 로켓 우주선 테마인데 무려 7개가 있어. 가성비가 지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당, 어제 보니까 하나당 한 100피스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립하기도 간단할 거고, 나중에 디오라마 해서 꾸며놓으면은, 뭐, 찐이든 짭이든, 레고 자체는 만드는 걸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여기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그냥 페인트를 한번 더 칠하던가. 중국어로 돼 있는데 또 우주선에 USA 있네. 미국 중국선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요런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사촌 여동생이 또 이게 또 초등학교, 이게 여동생들이 있으니까, 사촌 여동생들이 좀 크니까 선물이 좀 감성이 묻어나더라고요. 확실히 아까 남자 동생이 준 거는 딱 남자들끼리 줄 만한 선물이거든요. 저도 초등학생 때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현찰박치기나 이제 물건으로 그냥 딱 주고 그랬는데, 뭐 그 마음가짐은 뭐 차이가 없고, 마음가짐은 당연히 다 저를 위한 마음은 똑같고, 이제 사촌 여동생을 좀 귀엽게 줬더라고. 그거 이제 다이소에서 만년필, 제가 예전에는 이제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그 글 쓰는 거 좋아한다니까 만년필 사가지고, 이게 또 1,000원짜리가 아니고 여기 1,000만원짜리래요. 1,000만원짜리 만년필이라고 잘 쓰라고 주더라고. 나중에 한번 요걸로 이제 필기도 해봐야죠. 그 다음에 또 동생도 이제 같이 그렸나봐. 이렇게 고래 그림에다가 영어로, 이제 초등학생이랑 이제 영어 좀 잘 배우고 있는지 해피 버스데이 제 영어 이름이랑 해가지고 이쁜 그림도 그려주고, 또 이렇게 편지도 써줬어요. 또 사촌 여동생이 글씨를 이쁘게 써서, 글씨를 이쁘게 쓰죠. 글씨를 이쁘게 써가지고 편지 받을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편지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요즘같이 SNS나 이제 문자가 발달한 시대에 편지 쓰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이접기들, 이렇게 종이접기를 잔뜩 해가지고 해산물들 막 접어서 해산물들 종이접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트를 어마어마하게 접었어요. 그리고 이 하트 안에 무슨 글씨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열어봐서 글자를 조합하라고 하더라고요. 뒤에다가 무슨 글자들을 잔뜩 적어놨는데, 뭐 요거 하면은 뭐 생일 축하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다 열어보고, 아마 생일 축하한다 뭐 대충 이런 뜻일 것 같아. 이제 어린 사촌 여동생이 준 선물은 여기까지. 이런 감성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이걸 보면서 사촌 동생들한테 선물 받으면서
이게 부모가 되면은 자식한테 막 이렇게 훅 빠지잖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특히 이제 말도 이쁘게 하고 저렇게 야물딱지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딱 선물을 주면, 그러면 그게 또 아빠들이 딸 바보가 되는 과정이 요런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여동생 바보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친여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요럴 수 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딱 보면은, 아, 이래서 아빠들이 딸 바보가 되는구나. 확실히 여자랑 남자의 또 차이가 요런 데서 또 어느 정도 이게 보인다. 마음 쓰는 거에 대한, 이게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표현하는 거는 성별마다 적극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동생들 보면은. 물론 다 표현하긴 하는데, 또 아무래도 저는 여동생이 없었다 보니까 사촌 여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귀엽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머니가 주신, 혼자 사니까 중간 계절용 이불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요 이쁜 게 나와서 요걸 또 선물해 줬어요. 또 제가 또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딱 뭐 포레스트 그린인가 그런 컬러라고 나오더라고. 나무 모양 이렇게 문양도 있고, 옥수수 솜으로 만들어서 되게 폭신할 것 같고, 베개 커버도 같이 들어있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오면은 또 텐트 침대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러고 나서 전기장판 키면은 또 간절기용 이불만 덮으면 딱이거든요. 두꺼운 거 안 덮어도. 그래서 그럴 때 쓰기 참 좋겠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은 내가 나를 위한 선물. 저 원래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좀 즐기는 것도 있지만 즐기기보다는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먹는 편이에요. 뭔가 카페인을 마시면은 또 그것만의 기분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커피 마실 때는 그라인더랑 드리퍼를 사가지고 이제 손수 내려 마시다가, 그게 너무 귀찮아서 커피 머신을 샀어요. 이제 아메리카노만 내려주는. 근데 그거의 단점은 에스프레소를 못 마신다는 거. 그래서 다시 커피 머신을 안 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서 손수 이제 수동 그라인더로 이제 커피를 갈아서 이렇게 마셨는데, 이제 그라인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전동 그라인더를 사서 그걸로 원두를 갈아서 내려 마셨는데, 이제 거기서 또 원두 커피의 그 과정이 사실 편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가른 다음에 또 용량만큼 그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담아가지고 스탬핑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더 귀찮은 데다가 이제 캡슐 커피도 한참 핫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캡슐 커피를 한번 사봤어요. 스타벅스 거를.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딸깍 하면은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물 섞으면 아메리카노가 되니까.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 나가고, 부담스러워서 캡슐 커피 이제 다 먹은 김에 그만 먹고 다시 원두 커피 갈아 마시자 하다가, 이제 생일이니까 생일을 기념해서, 그래 캡슐 커피도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 개를 마셔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또 가성비로 이렇게 딱 좋은 게 있더라고요. 50개 15,000원 정도 하니까 100개 해가지고 30,000원. 스타벅스 거보다 좀 더 싼 편이죠. 스타벅스 게 기억하기로는 10개짜리 10,000원이 넘었나? 10,000원이 조금 안 됐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요 커피를 사서 이렇게 마셔보는 거죠. 다이소 게이샤 원두. 그 게이샤는 파나마는 아니고 에티오피아겠죠?
에티오피아에다가 게이샤를 한 5%? 5% 섞었을라나? 그것도 한번 나중에 봐야겠네. 요거는 이제 파나마는 절대 다이소에서 팔 수 없는 가격이니까. 제 로망 커피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파나마 게이샤 오리지널로 500g에 3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로망 커피 중에 하나예요. 요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와이안 코나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 그것도 되게 상큼한 맛이 많이 나는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고. 요거는 오늘 마셔봤는데 제대로 느껴보진 못했어. 이게 제 거 캡슐용은 캡슐 커피 전용으로 나온 머신이 아니라 에스프레소 머신에 캡슐 커피를 내릴 수 있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캡슐 커피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 얘가 들어는 맞는데 이게 뭔가 압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대로 추출이 안 돼가지고 맛을 제대로는 못 느꼈는데 얘는 좀 가벼운 느낌? 요거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고 얘는 어제 마셨는데 좀 바디감이 묵직해요. 그래서 좀 향보다는 이거는 향이 좀 더 많이 나고 얘는 향보다는 좀 쓴맛이 많이 나는? 바디감을 좋아하면은 요걸 먹는 게 낫고 요 검은 색깔 리스트레토 이걸 먹는 게 낫고 가벼우면서 좀 편하게 즐기고 싶다 하면은 요 룽고. 그쵸. 그래가지고 아까 또 나름 생각을 번뜩인 게 이게 압력으로 해서 못 내리면 그냥 내가 여기다 구멍을 내서 하면은 내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압력 전달이 안 돼서 그냥 커피 머신에다가 아메리카노로 내리는 것처럼 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하나 배웠죠. 캡슐 커피는 째면은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구나. 분명히 근데 이게 또 랜덤인 게 포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어머니 해줬을 때는 어머니 아포카토를 해드렸는데 그거 할 때는 똑같이 얘를 내렸거든요. 근데 얘는 어제는 엄청 편하게 이렇게 내려졌는데 오늘은 3개를 했는데 3개 다 실패했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3개를 다 실패했다면은 얘의 문제보단 저의 문제일 확률이 높은데 나중에 한번 다시 실험을 해봐야죠. 내일 다시 해보던가 다른 걸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생일이 이번 생일이 엄청 보람찬 생일 주간이었어. 뭔가 저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도 많이 받고 생일 선물도 많이 받고 생일 선물을 동료 개수로 따져서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저한테 많이 준 적은 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타인한테 생일 선물을 여러 개를 받아본 건 처음이라 그래서 너무 뜻깊은 생일이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뿌린 씨겠죠. 제가 뭐 저만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막대하거나 무례했다면 이렇게 챙겨주지 않을 텐데 제가 그동안에 좀 그래도 덕 있게 행동했다. 사촌 동생들한테도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챙겨주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전 이게 진짜 제 인생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촌 동생들이 저를 구심점으로 해서 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사촌 여동생 하나가 고3 여동생 하나가 주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촌 동생이 저를 보기 위해 왔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들을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거. 요게 이제 제 인생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 생일 선물 리뷰가 워낙 개인적인 거라 큰 의미는 없는데, 요거를 어제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오늘 안 했겠지만, 이거를 녹화를 따로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잡은 거는, 제가 최근에 완독했던 이 살자의 언어를 읽은 이후에 이제 또 부합이 되거든요. 뭐든지 이 인생이라는 게, 저도 뭐 얼마 안 살아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살아오는 과정을 겪어보면은 안 풀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항상 다 장애물이고,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막상 걸으면 정말 고난의 연속에, 방지턱도 그냥 덜컹이 아니라 장벽만큼 높은 방지턱이 있고, 얘는 속도를 내도 가기 힘들고 속도를 줄여도 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멘탈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그게 뭐 생각은 뭐 자유니까 생각을 많이 한 거지 실행을 한 건 아니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좀 책을 읽으면서 의존을 하거든요. 책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읽는 게 이제 2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권이라기보단 하나는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우울할 때 이제 인간실격 좀 자주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고 제 자신을 투영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 얘보다는 낫잖아, 좀 이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대신에 책의 인물을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지, 상상으로. 그 결과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는 것도 있었고, 그게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도 해요. 다른 하나는 죽음과 관련된 책들을 좀 펼쳐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풀리는 게 없으니까 게임도 안 풀려, 방송은 뭐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고, 얘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모로 블로그도 다 정지 먹고 제한 먹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온 힘을 다 쏟았던 블로그에서 이제 정지를 먹고 이러니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은 살자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에 집중을 하게 되느냐, 거기서 얻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이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해서 살자의 마인드를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웰싱킹에서 초반에 이제 켈리체 작가가, 그분이 10억의 빚을 지고 사업을 망한 다음에 생강에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떠오른 거지. 그 고생하면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길러줬던 어머니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게,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살자. 그 마인드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잘 풀리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의문을 갖죠. 의구심이 들죠. 의구심이 들어도 이거를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면서 앞으로 겪을 일들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도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저를 의지하고 지지하니까, 또 이걸 가닥으로 더 살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삶에 대한 방향을 잃었을 때, 목적을 잃었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랑 사촌 동생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이제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더라고. 나중에 방향이나 길을 잃었을 때, 조금 멘탈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이 생각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촌 동생들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좀 본받아서 힘들 때 서로 으쌰으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일 선물,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제 주변 인물들에게는 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리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녹화 실패했던 걸 오늘 다시 녹화하는데 결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네.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서 어제 새벽에 아니죠, 오늘 새벽에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살살 불고, 바람이 이제 부니까 나뭇잎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져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나보다 그러고서 무시하고 잘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리가 너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야. 바람은 불었다 멈췄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밖을 확인해 봤더니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점점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혹시나 해갖고 창문들을 이렇게 싹 닫았어요. 다 자는 동안에 들이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창문을 딱 닫고 5분 지나니까 그냥 폭우가 그냥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무슨 태풍 부는 것 마냥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와, 그게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내리더라고. 창문 안 닫았으면은 진짜 조질 뻔했다. 그냥 잤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에 이제 러그, 그 다음에 커튼, 와, 그거 다 젖었을 생각하니까 와, 너무 아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이렇게 해서 오늘 잡담은 마치고 그쵸, 촉이 살렸어요. 이게 저는 항상 불안에 좀 많이 시달리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대비를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가방에도 항상 우산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티슈, 물티슈 뭐 이런 것들, 상비약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는 마인드가 제 러그와 커튼을 살렸죠. 요즘 안 그래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원래는 온대지방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열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친구가 가방에 하도 그렇게 쌓아들고 다니니까 저보고 그 욕심주머니라고, 고등학교 친구가 그 욕심주머니라 그래서 덜어내려고 하는데 요즘엔 많이 덜었어요. 요즘에 많이 덜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진 않아.